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전 오늘 1986년 7월 런던으로 갑니다. 여기는 그나마 좀 시원한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한 18도? 온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근데 그냥 좀 기분 좋은 날씨는 아니네요. 왜냐면 이 런던은 항상 회색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몇 명 알고 있는 런던의 친구들도 항상 맑은 날씨를 원한다면서 그런 날을 아이스크림 웨더라 그러던가 데이라 그러던가 또 이 고작 얼마 있지 않아 놓고 또 아는 척 진짜 막 튀어나온다. 자, 그럼 오늘은 어디냐? 영국에서 거의 최초로 심리학자가 범인 추정에 나선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데이비드 켄터 교수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켄터 교수님? 다 됐다고. 제 쪽 좀 그만하게. 그냥 이거 철로 간간만 내용 바로 보내줄 수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아니, 교수님이 초면부터 화를 내세요. 나 오줌 지릴 뻔했네 진짜. 에? 아니 수사팀이 아니구만. 자넨 누군가? 저는 오설록수라고 합니다. 격하게 반겨주시네. 혹시 바지 젖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자네가 오설록수구만. 익히 알고 있지. 잘 많이 들었어. 악명을요? 그렇게 무식한 친구 아는 척하고 다닌다고. 영국에도 올 줄 알았지. 근데 내가 요즘 재촉을 받고 있어서 말이야. 이거 런던 수사팀이 나한테 이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있어서 요즘 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딱 보니까 뭔가 약간 긴장과 스트레스가 얼굴에 보여요. 제가 그 유튜브에 진짜 잘하는 일종의 심리치료 영상이 있거든요. 그 빗소리 한 3시간 듣고 있으면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좀 음악 파일로 드릴까요? 그게 아니고 어쨌든 저 영국의 첫 프로파일러셔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프로파일러? 그건 참 아이러니한 말이지. 나는 재작년에만 해도 프로파일러는 단어도 몰랐어. 그래요? 어떤 뭐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그게? 내가 지금 좀 바쁜데 내가 지금 자네 같은 약간 사기꾼 같은 친구와 시간을 네. 보낼 여유가 좀 없어서 내가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 너무 바쁘거든. 저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기록가예요. 선생님의 그 뛰어난 능력을 잘 기록하고 이렇게 모셔가지고 후대에 알리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한다니까요. 그게 사기. 아니. 그리고 제가 뭐 매일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한 10분만 좀 시간을 내주세요. 5분? 네? 5분? 그래 알았어. 네. 어쨌건 그래 잠깐 시간을 내보지. 어쨌건 2년 전이 시작이었지. 프로파일링이란 단어도 몰랐던 그때인데 한 11월 정도였던 것 같아. 1985년 11월? 그렇지. 그때쯤이었어. 그때 런던 경찰국에 초대를 받았었어. 프로파일러도 아닌데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왜 초대를? 내가 서리대학교 응용심리학과 교수였거든. 서리? 아무튼 거기에서 경찰 간부들하고 토론이 벌어졌는데 디테일한 내용까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때 느낀 건 이게 범행 수법을 파악해서 범인의 인생과 현재를 읽어낸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종의 그 프로파일링을 접하게 되신 거군요. 근데 그렇게 프로파일링에 대해 흥미를 가지셨다고 프로파일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으면 저도 뭐 벌써 프로파일러 했죠. 근데 뭐 현실은 아니니까. 근데 어쩌다가 하기까지 마음 먹으신 거죠? 맘먹었다고 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네가 될 수는 없었을 거야. 아무튼 어쨌건 난 내가 프로파일러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뭐 어쨌건 2달 후였지. 신문에서 4년에 걸친 성폭행 사건을 접했어. 4년간 24건의 성폭행 사건. 한 달에 한 2번 꼴이네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 정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가능한지도 좀 의문이 들 정도예요. 이 정도면 그 일종의 공범의 가능성도 좀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그렇긴 했어. 전부 다 혼자 저지른 건 아니었고 몇 번은 공범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단독 범행이라는 경찰의 판단이 있었어. 근데 나는 어쨌든 그 기사만을 바탕으로 해서 공범이 있던 사건하고 단독범이었던 사건을 구분을 해봤더니 공범이 있던 사건들은 비교적 예전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 경찰들 말대로 동일 범이라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단서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의외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철로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도 좀 있고 제가 그 엑스파일 80이라에서도 철도 살인범들을 좀 다룬 경험에 따르면 이런 장소라는 건 분명 방식을 증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왜 오컴의 면도는 날이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것이 정답이다. 그래 역시 사기꾼이라 말을 잘하는구만. 그래 그런 내용들을 보냈지. 자네도 좀 하는구만. 네. 제가 좀 한 유망합니다. 이게 또
나의 능력에 항상 잠재만 되어 있어서 그게 좀 문제지. 음. 제가 좀 유망합니다. 그렇군. 사기꾼 유망주야. 어쨌든 그런데 몇 달 뒤에 경찰 훈련학교에서 연락이 왔어. 그래서 철로 그 범인 때문에요. 사건. 그것도 있었는데 네. 그거에다 새로운 2건의 살인 사건에 관련된 대책 회의였단 말이야. 아니 확실히 지금 듣기만 해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좀 마음이 드네요. 그래. 네. 그래서 수사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2명의 경찰관을 나한테 보조로 붙여줬었어. 아니 그러면 그 이후에 사건이 또 있었던 거죠? 그렇지. 어떤 그렇지. 사건이죠? 그게? 그게 그 방금 말한 그 살인 사건들인데 네. 희생자들이 10대 소녀들이었어. 아이고. 15살, 19살. 이스트 런던 지역하고 런던에서 남쪽으로 한 64km 정도 떨어진 숲에서 각각 발견이 됐는데 수사에 진전이 없어서 포기를 하려던 참이었다는 거야. 이 이스트 런던이 이제 또 그렇습니다. 좀 알아 또? 압니다. 예, 이스트 런던. 그래? 또 아는 척하지 마. 그럼 난 여기 살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 교수님이 활약을 하셨던 거군요. 뭐 활약이라 할 건 없고 네. 연관성을 발견하긴 했지. 그 엄지 손가락을 특이한 노끈으로 묶었더구만. 그리고 사체를 닦은 휴지를 태웠다. 뭐 그런 정도. 분명 동일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연관성이네요. 노끈과 일정한 공통의 휴지. 그렇지. 그리고 그 노끈이 굉장히 특이한 노끈이었단 말이야. 묶는 방식이? 아니 노끈 노끈 자체가. 자체가. 그렇지. 지금 그렇게 연관성을 찾고 나니까 경찰 본부에서 나한테 방을 하나 배정해 주더라고. 이제 뭔가 경찰 본부에서 나한테 좀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 네. 점점 뭔가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점점 더 인정받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드라마 속 주인공 그런 느낌 좀 나는데. 뭐 아무튼 나는 그 당시에 좀 다른 시장 조사 위주로 돈을 좀 벌었었거든. 네. 그 돈으로 컴퓨터랑 소프트웨어를 좀 구입했는데 어쨌건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 세세한 모든 걸 다 입력했지 거기다가.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프로파일링이었던 거군요. 그렇지. 나는 이제 쟤네한테 사기꾼과는 좀 다르게 좀 치밀하고 데이터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강간 피해자들이 이제 좀 정서적으로 좀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을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외모에 대한 묘사가 좀 제각각이어서 그 부분은 좀 두 경찰관들 도움을 받으면서 행동의 특성, 어떻게 행동했나 그걸 좀 분석을 했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알겠습니다. 몇 주 지나서 살인 사건이 또 발생했어. 또 그것도 동일범? 그렇지. 범행 수법이 같았으니까. 근데 희생자가 10대가 아니라 30대였고 좀 다르네요. 뭐 그분은 좀 다르지만 런던 북부 집으로 가려다가 실종되었고 2달 만에 발견이 된 거야. 근데 2달 만에 발견이 되다 보니까 사체가 좀 부패가 되긴 했는데 엄지손가락 묶은 흔적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휴지가 아니라 이번엔 사체를 태우려 한 흔적이지만 어느 정도 동일 범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지.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일단 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고서를 저희한테 표현해 주시는 것과 같은 거긴 한데 상황상으로는 빨리 범인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지. 나 그래서 지금 런던 수사팀 애들이 나를 닥달하고 있다니까. 뭐 그럴만도 해. 나도 이 범인을 뭐 미치도록 잡고 싶은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아까 그 보니까 이제 정리가 다 되셨다라고 이제 되레 저한테 화풀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너한테요? 뭐 아무튼 알았어. 나는 말이야 실은 범인이 어디서 살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어떻게 해요? 공범인가? 정말 이뻐할 구석이 없는 친구구만. 그 나와 이 경찰관 둘이서 지도에다가 범행이 일어난 곳을 그 아세트지를 붙였단 말이야. 아세트지 알아? 아세트지? 알죠. 알아? 어떻게 알지? 아무튼 경찰들은 많이 쓰거든. 네. 투명한 데다 해가지고. 저는 군대에서 많이 써가지고. 군인이야? 솔져? 솔져.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무튼 거기다 이제 붙여 보니까 그 처음 3건의 범행이 중요해. 그게 노스런던 킬번을 중심으로 가깝게 모여 있었어. 킬번 다 지도가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FBI 심리 분석가들도 대부분 그 연쇄살인범이나 그런 강간범은 처음에 자신이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이 점점 영역을 넓혀간다라고 이제 자신들의 이론을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지. 좀 안 해. 그러면 어쨌건 그런 부분하고 일치를 했던 거야. 그것 외에 또 어떤 것을 알아내신 건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좀 수사할 줄 안다 그러면 다 아는 거니까 좀 빼지 말고 알려주세요. 자꾸 이렇게 숨기시네. 뭐 알려주신다 하더니 뭐 자랑만 하시질 않나. 알았어. 네. 뭐 어쨌건 런던 수사팀보다 자네가 먼저 듣는구나. 좀 그럴 자격이 됩니다. 일단 생각을 해봐. 처음부터 당연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고. 네. 최소 1983년 이후부터 킬번 지역에 거주를 한 거야. 이건 당연하지. 네. 그렇지. 그리고
그 범인에 대한 외모에 대한 진술하고 법의학 증거에 기초한 내용이야. 네. 그래서 이건 내가 굳이 추정을 하지 않아도 돼. 20대 후반에 키가 평균 이하의 머리카락이 밝은 색이라는 결론이 났어. 그거 그렇네요. 그거 뭐 부정할 수 없죠. 그렇지. 그리고 범행 결과에 기초를 했을 때 오른손잡이의 A형. 그렇죠. 이렇게 했고 다음에 그렇지. A형? 이게 피가 나왔구나. 뭐 그런 게 이제 검사에서 나왔으니까 범행 결과에 기초했을 때.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지. 아내나 여친과 같이 살고 있고 아이가 없어. 생식 능력이 없는 거야. 네네. 그리고 외로운 네. 사람이지만 친한 친구가 한두 명 정도 있는 생활 패턴. 그리고 반숙련 혹은 숙련 노동자라 임시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반 사람들과 접촉이 별로 없다. 여기까지가 내 판단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아마 수사에 좀 도움되는 내용일 거야. 뭐 물론 앞에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겠지만 말이야. 83년에 동일 사건이 한 건밖에 일어나지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82년 10월 24일을 기점으로 83년 1월 그러니까 거의 한 3개월 이 사이에 아니면 혹은 좀 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이때 체포나 구금된 경력이 있는 사람일 거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성범죄일은 없을 거야. 그랬으면 용의선상이 앞쪽에 있어서 분명히 검거가 됐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범죄가 아니라 음주나 뭐 약물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서 단순 폭행 정도. 그러니까 실제 자기가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 범행이 아닌 그렇지. 약간 우발적으로 발생해버린. 그렇지. 그리고 오래 구금돼 있지는 않았을 법한 그런 구금 이력이 있을 거다. 여기까지가 내 추정이야. 이 정도면 꽤 좀 수사를 돕는 내용이지 않겠나? 이거 진짜 뛰어나네요. 진짜 존경합니다. 사부, 시프. 네, 네, 뭐 괜찮아. 네, 근데 이거 진짜 아니 너 제자로 들이지 않아도 대접해요. 이거 진짜 공범이니까 알 수 있는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근데 이렇게까지 또 왜냐면 너무 상세하게 분석을 하니까 진짜로 존경스럽네요. 그래? 이거 이렇게까지 추정을 할 수 있나? 아무튼 됐고 나는 이제 빨리 이거 갖다 줘야 되니까 네. 어쨌건 뭐 런던 구경 좀 하다가 가도록 해. 아니 뭐 익숙해요 저 여기 뭐. 아 그래? 네, 그럼요. 런던에 얼마 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 뭐 자세한 건 묻지 않을게. 네, 이렇게 네. 주변 사람들은 말로는 물을 때마다 네. 체류 기간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는 좀 길게 체류했다고 얘기를 한다는. 아니요,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더 짧게 체류했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그래 어쨌건 사기꾼 기질이 농후하구만. 네. 그래 사기꾼 유망주야. 아무튼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어쨌건 잘 놀다 가고 좀 미래 얘기도 듣고 싶지만 그건 나중에 또 기회를 내보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LBC로 돌아가서 좀 교주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주님 갔다 왔습니다. 확실히 런던이 좀 시원하네요. 아 그런가요? 거기 몇 도였어요? 아까 보니까 17, 18도? 여긴 지금 38도인데. 네. 근데 이게 좀 같은 북반부에서 이러도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일단 세계 지리를 안 해가지고 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그 세계 지리보다는 지구과에 가까운 게 아닌가. 아니. 일단 지구가 또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금지와 목도천 해명 알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 명왕성 빠졌으니까. 그렇죠. 명왕성 네. 빠졌지. 어쨌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죠 오늘? 데이비드 켄터 교수구나. 데이비드 켄터 교수를 만나고 와서 용의자에 대한 프로파일링까지 들었는데 네. 그 이후의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좀 들려주세요. 한 4달 정도 시간이 흘러서 경찰 간부로부터 이제 전화가 왔는데 한 2천여 명의 용의자를 확보를 했대요. 네. 그러니까 뭐 아마도 그거에 의해서 간출인 거죠. 그런데도 2천여 명이 나온 거니까. 근데 뭐 줄였다는 거는 정말로 엄청나지만 실제로는 그래도 확인해야 할 용의자가 너무 많았긴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추려내고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몸으로 뛰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추려내고 다 신문하고 뭐 탐문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게 이제 존 더피였고 킬번에 거주했고 실제로도 결혼은 했으나 생식 능력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친한 이제 남자친구가 2명, 키는 이제 160, 저보다 좀 작네요. 그리고 붉은 빛이 나는 금발이고 체포 당시에 28살이었다. 그래서 브리티시 레일사의 수순 몫으로 일한 적이 있고 관계가 틀어진 아내를 폭행한 죄로 체포된 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비슷한 시점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실제로 그러면은 2,000명 중에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한 1,505번째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실제로 피해자가 맨 처음에는 더피를
몰라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 네네. 창 안 보이는 서로 안 보이는 창 딱 해두고 세워준 다음에 선택하세요 하는데 맨 처음에 못 알아본 거죠. 네. 그렇지만 뭐 이제 켄터의 추정 내용이 밝혀지면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되고 이제 아마 체포로까지 이어진 거죠. 그렇군요. 그 과정에서 켄터의 추정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네. 아니, 지금 그랬어요? 확실히 실제 이 사람의 그 내용이랑 켄터 박사가 추정을 했었던 내용이랑 얼마나 일치한지를 보면 정말 뭐 진짜로 약간 음모론 생각하면 공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그렇죠. 네. 그때 경찰 간부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았느냐, 어떻게 네. 그렇게 정확할 수 있었냐고 깜짝 놀랐다라는 네.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의심했을 거예요. 공범 아니야. 그러진 않았겠죠. 뭔가 둘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정말로 그러니까 물론 프로파일러들이 다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유와 유사한 능력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정말 놀랍긴 해요. 음. 근데 그 사람들 물론 훈련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이렇게 정말 약간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실제 마치 근처에 있었던 사람처럼 그거를 그런 범인의 상을 그려낸다라는 게 신기하죠. 그렇군요. 네. 막 근데 켄터 박사가 남긴 저서의 앞 글자만 쭉 읽으면 오솔록수 매너를 갖춰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뭐 우리만 읽을 수 있는 메시지. 그런 책 찾으신 분 있으면 LBC 방송으로 접어내 주세요. 대각선으로 네. 읽으면 그런 거 있고 한 페이지에 막 네. 자기가 이제 오솔록수랑 만난 그 횟수가 페이지로 있는 거죠. 1800페이지에 그런 게 있는 거야. 오솔록수 개놈 막 이런 거.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 진짜 그게 농담이었고요. 어쨌건 그래서 원래는 그 존 더피라는 범인이 놓칠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약간 철도에 다시 한번 신문했을 때 이렇게 칼과 휴지 뭉치를 보유하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충분한 증거가 안 돼서 그러려고 했는데 켄터의 추정 내용이 밝혀지면 너무 일치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신문을 하고 좀 더 용의자로 팠겠죠. 좀 더 지목되면서 지금 알려졌다 그래요. 그 뒤로 이제 그 존 더피가 어떤 식으로 형 받았나 내용이 있나요? 실제로 4건의 강간 사건 그리고 2건의 살인으로 한 30년 형을 받죠. 그리고 뭐 좀 더 특이한 이력을 설명을 해드리면 모친의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이한 노끈이 발견이 되고 뭐 심지어는 아내도 묶은 적이 있었다. 자기 성적 판타지네요. 그렇죠. 뭐 그런 내용도 있고 피해자에게서 이제 발견된 낯선 섬유 조직도 더피의 옷에서 발견됨. 이제 이거야말로 정말 법과학의 진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데이비드 켄터를 정말 유명한 위치에 올리게 만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로버트 레슬러나 존 더글라스를 많이 다뤄서 데이비드 켄터 박사가 좀 덜 유명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데이비드 켄터 박사의 이런 행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 프로파일링에 또 이력이 있고 또 오늘 얘기를 좀 되짚어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막 경찰을 기웃거린 것도 아니고 경찰이 요청을 해서 그 심리학 박사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추정을 했고 그런 내용들이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약간 멘탈리스트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이걸 대본을 쓰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대본을 받았을 때 이 예. 철도 그거랑 이 아까 노끈 그게 약간 이제 저희가 다룬 사건을 소장님이 네. 그러니까 깜빡해가지고 다시 작성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다른 그러니까 이전에 아마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다뤘다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없죠. 네. 없죠. 예, 예. 네. 그런데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서 강간이 24번이었잖아요. 그거는 공범자의 소행으로 이제 그렇게 진술이 됐어요. 그래서 살인만 이 사람이 형을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살인만으로 30년 형을 받았다라고 하면 또 이제 약간 못 받아들이시는 이제 청취자분들 사실 많으시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올 텐데요. 이 방송 범죄를 쫓는 능력자들은 연쇄행 엑스파일의 스피노프 방송입니다. 네, 오늘 발음 좋았죠? 네네네. 스피노프. 네. 역시 영국 그걸 하셔가지고 네, 거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 LBC 방송국 유튜브에서 LBC 방송국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LBC 방송국 검색하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나옵니다. 꼭 오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LBC 방송국에 있는 다른 방송들 뭐 화술강좌나 아니면 심리강좌 등등 계속 제작될 예정이니까요. 꼭 관심 있게 들어봐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매주 토요일 화술강좌도 있으니까요. 오프라인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